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역시 비슷하게 49.5%를 갖다가 차지하는 두 번째 소위 소득 양극화 국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갈 거냐? 소득의 양극화를 얘기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10여 년이 넘었는데 소위 정치권이 과연 말은 소득의 양극화 되고 선거 때만 되면은 양극화를 갖다가 떠들어대고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양극화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소득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노동시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생산 요소로서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될 적에 1차적인 소득 분배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상대적인 힘이 제대로 자본과 부딪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합리적인 임금의 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을 해가지고서 불과 3년 만에 당시에 700만 명에 속하는 실업자를 갖다가 말끔히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게 뭘로 일어나느냐? 결국 가서 국내 소비의 촉진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 소위 고속도로의 원조인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것이 건설이 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참 결혼을 촉진시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를 늘려도 될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놓고 봤을 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고용, 특히 청년 고용을 갖다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즉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청년 실업자가 미래에 대한 한국의 희망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국가를 비하하는 얘기를 해서 그거를 상당히 기분 나쁘게 정치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헬조선이니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가 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거는 정치인이 각성하고 정치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통령,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전력을 기울여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를 먹고 사느냐 하면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게 정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 25년 동안 압축 성장하면서 경제 사회 구조의 왜곡된 현상을 이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잡고 의회 의석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조금씩은 고쳐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고치려고 했을 적에 이 막강한 경제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래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흔히 일컬어지는 이 재벌이라는 사람들의 힘이 무지무지하게 세워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경이 돼버렸어요. 이 경제 세력이라는 것은 자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언론 장악하고 있어, 법률 시장 장악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여론 형성하는 뭐 대학 교수다 지식인들 다 장악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여론을 형성할 것 같으면 보수적인 판단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번번이 위헌 판결이 날 것 같으면 제도 자체가 정립이 불가능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상황이 1997년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7월 달에 이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곧 한국이 외환위기에 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뭐라고들 그랬습니까?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연구기관, 언론까지 합해서 대한민국은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절대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 IMF가 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IMF의 깡두시가 와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해라. 재벌을 개혁을 해라. 심지어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로 와가지고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헌 얘기가 있어요. 당신네들은 재벌의 개혁을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랴부랴 흉내를 내다가 결국 가서 시지부지하고 그게 망가다.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또 재벌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되는 양 재벌을 더 고착화시키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당연히 권력이 만약에 시장에 넘어갔으면은 그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국가 경영이라는 것이 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물론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사상의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와 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형성해 줘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포용적 성장을 하자 하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직도 대재벌에 대한 의존을 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해결할 것처럼 그런 식의 정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재벌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실업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쭉 미래 산업이라는 쪽으로다가 자꾸 생산 방식을 갖다가 옮겨갈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실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소재가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이거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경제 정책의 틀을 송두리째처럼 바꾸지 않으면 것 같으면은 절대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 몰려올 것 같으면 진짜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재벌에게 의존한 그러한 경제 운영을 제발 이제 그만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두려우냐. 정치권이 그거를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국회가 점점 이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안을 갖다 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꼭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쪽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느끼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저 국회에 들어다니는 소위 재벌 기업들의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걸 갖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300명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별을 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우리에게 좀 우호적인 사람, 이 사람은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사람. 이러한 형태로 돼가지고서 입법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의 소위 의식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를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거 하나만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제가 이번에 한진해운의 이 처리하는 방식을 볼 거거든요. 과연 이래도 정부의 경제부처가 있고 이래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있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이 거대한 업체가 어떠한 파급 효과를 줄 거라는 것을 알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싫든 좋든 간에 나라를 갖다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러면 우리 대통령 될 사람들이나 정치권이 각성을 할 거냐 이런 얘기. 이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가 무슨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훌륭해서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 화이트 칼라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결국은 6.29 선언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가서는 경제민주화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 탐욕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 탐욕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인간의 본능 중에 생존이라고 하는 이 본능의 체제가 언젠가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 힘으로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때 코스트는 너무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사람, 저는 2018년이 대한민국 정부가 만 70세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에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소위 말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저는 성공하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언제 혼자의 힘으로 이 복잡다기하고 각종 이해관계가 분산되어 있는 이거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화합을 통한, 다시 말해서 협치를 통한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경제 민주화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미래 산업과 이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주제로 해서 지금 오늘 세미나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 제가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 미래 산업이 급도로 발전을 해서 또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지난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혀 아무 얘기도 않다가 그 알파고라는 것이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또 AI라는 것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돼가지고서 금방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실현 가능한 걸로다가 작동을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기가 힘들어지고 인간이 이제 좋은 일자리라는 게 일을 조금 하고도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일자리인데 과연 그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는 얘기까지 오늘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려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치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참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서 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